운동하다 빨리 죽습니다. 50세 이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운동 15가지.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68세이고 지난 6개월 동안 고집센 뱃살을 빼기 위해 매일 아침 윗몸 일으키기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당신의 헌신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어깨를 바닥에서 들어 올릴 때 허리 아래쪽에서 날카로운 펑소리가 나고 그 뒤를 이어 극심한 통증이 와서 곧바로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지난달 제 환자 중 한 명에게 일어났습니다. 대구 출신의 은퇴한 교사인 영자 씨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매일 하는 윗몸 일으키기가 한번 반복할 때마다 서서히 그녀의 척추를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수 의사로서 25년 동안 최소 1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수백 번 되풀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는 선의의 노인들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고 부상, 수술, 독립성 상실로 이어지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이 환자들이 자신을 강하고 활동적으로 유지시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활동들이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자 씨의 추간판 탈출증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연령대에 안전하다고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60세 이상 누구에게나 위험한 운동으로 인한 수개월간의 척추 압박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완전히 피해야 할 가장 해로운 7가지 운동 습관을 공개하고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관절을 보호하면서 강하고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시켜줄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몸을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대답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에게 추천되는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중 일부가 가장 위험한 것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김선영 박사이며 노년층의 이동성과 독립성 유지에 중점을 둔 장수의학을 전문으로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노인 피트니스의 복잡한 세계를 안전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단순히 연구 논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를 치료하면서 제가 배운 것은 30대에게 주어지는 운동 조언이 60세 이상 성인에게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종종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대부분의 피트니스 전문가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 디스크는 탈수되어 더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연골은 얇아지고 충격 흡수 특성을 잃습니다. 뼈는 밀도가 낮아집니다. 인대와 힘줄은 탄력을 잃습니다. 이것들은 약함의 징후가 아니라 운동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자연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문제는 주류 피트니스 문화가 모든 사람이 25세 운동선수처럼 훈련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획일적인 접근 방식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노년층 사이에서 운동 관련 부상의 유행을 초래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이 내용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은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는 7가지 운동 습관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각 위험한 운동에 대해 왜 그것이 해로운지 정확히 설명하고 그것이 유발하는 구체적인 손상을 보여주며 위험 없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우수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60세 이후에 안전하게 운동하고 관절을 보호하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힘과 이동성을 키울 수 있는 완벽한 로드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잠재적인 의료비 수백만 원을 절약하고 운동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한 통증과 제한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가장 파괴적인 운동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코어 근력에 필수적이라고 들어왔던 것일 겁니다. 해로운 운동 첫 번째. 전통적인 복부 크런치와 윗몸 일으키기. 매주 저는 그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가장 안전하고 기본적인 운동, 즉 전통적인 복부 크런치와 윗몸 일으키기를 하다가 다친 환자를 최소 서너 명 봅니다.
피트니스 업계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이러한 운동이 코어 근력과 등 건강에 필요하다고 설득해 왔습니다. 이것은 진실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지난 봄 제 진료실에 온 65세 은퇴한 엔지니어인 철수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등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코어를 강화하고 있다고 믿으며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50개의 윗몸 일으키기를 해왔습니다. 대신 그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윗몸 일으키기나 크런치를 할 때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척추를 앞으로 구부릴 때 허리 아래쪽의 척추뼈는 극심한 굴곡 상태로 강요됩니다. 이것은 척추 디스크 내부에 엄청난 압력을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윗몸 일으키기 중 압축력은 허리 아래쪽에서 평방 인치당 320kg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척추 위에 3명의 성인 남성이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건강하고 수분이 많은 디스크를 가진 25세라면 척추는 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디스크가 수분 함량을 많이 잃고 오래된 고무줄처럼 부서지기 쉽고 찢어지기 쉬워집니다. 이런 종류의 압력에서 척추를 반복적으로 구부리면 디스크 벽에 미세한 찢어짐이 생겨 결국 완전한 파열로 이어집니다. 더 나쁜 것은 윗몸 일으키기와 크런치는 실제로 척추를 보호하는 깊은 안정화 근육을 만드는데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주로 표면적인 복부 근육을 작동시키는 반면 실제 안정성과 지지를 제공하는 더 깊은 코어 근육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제가 60세 이상의 모든 환자에게 추천하는 안전한 대안은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이 움직임은 척추에 해로운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전체 코어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제대로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팔은 천장을 향해 뻗은 채 등을 대고 누우십시오. 오른쪽 팔을 머리 위로 천천히 내리면서 동시에 왼쪽 다리를 바닥 바로 위까지 뻗습니다. 핵심은 전체 움직임 동안 허리 아래쪽을 바닥에 단단히 누르는 것입니다. 시작 위치로 돌아가 반대쪽 팔과 다리로 반복하십시오. 이 운동은 코어 근육이 설계된 대로 함께 작동하도록 가르쳐 팔과 다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일상 활동 중에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 코어에 필요한 바로 그것입니다. 각 측면에 5회 반복으로 시작하여 점차 10회까지 늘려나가십시오. 또한 브릿지 운동을 루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채 등을 대고 누워 엉덩이 근육을 쥐어짜고 깊은 복부 근육을 사용하여 엉덩이를 들어 올리십시오. 10초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내립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종종 약한 후방사슬 근력을 만듭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현재 윗몸 일으키기나 크런치를 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척추가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고 더 안전한 대안으로 실제로 더 나은 코어 강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로운 운동 두 번째. 목 돌리기와 과격한 목 스트레칭. 이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 돌리기는 너무나 순진해 보이고 요가 수업에서부터 물리치료 클리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추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움직임으로 심각한 목 부상을 입은 수십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경우는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던 72세의 할머니 은주 씨였습니다. 그녀는 잡초를 뽑으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으로 목 뻣뻣함이 생겨 온라인 영상에서 배운 목 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오른쪽 팔의 갑작스러운 저림과 따끔거림을 경험했고 이는 오른쪽 손의 악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MRI 결과 그녀는 신경근 압박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복적인 회전 운동은 그녀의 목 디스크를 점차 손상시켜 마침내 파열되고 팔과 손 기능을 제어하는 신경을 꼬집게 만들었습니다. 60세 이후의 목 돌리기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여기에 있습니다. 경추는 사이에 섬세한 디스크가 있는 7개의 작은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완전한 원으로 돌릴 때 이 관절들을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완전한 가동 범위로 강제합니다. 이것은 목의 디스크, 인대, 그리고 작은 관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목 돌리기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머리를 뒤로 젖힐 때입니다. 이 움직임은 신경이 척추에서 나가는 공간을 좁히고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이것은 드물게 어지럼증, 균형 상실 또는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은 목 관절에 어느 정도의 관절염이 있습니다. 목 돌리기 중에 들리는 갈리거나 뚝뚝 소리는 실제로는 관절염이 있는 관절이 설계되지 않은 가동 범위를 통해 강제로 움직여져 추가적인 마모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대안은 한 번에 한 평면으로 머리를 움직이는 방향성 목 스트레칭입니다. 목을 돌리는 대신 다음과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을 시도해 보십시오. 옆목 스트레칭의 경우 똑바로 앉아 천천히 머리를 오른쪽 어깨 쪽으로 기울이고 오른손을 사용하여 스트레칭을 부드럽게 증가시키십시오. 15초간 유지한 다음 왼쪽에서 반복하십시오. 앞뒤 스트레칭의 경우 천천히 턱을 가슴 쪽으로 내리고 15초간 유지한 다음 부드럽게 천장을 향해 올려다보고 15초간 유지하십시오. 절대로 이러한 움직임을 강요하거나 통증을 참고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목표는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이동성을 개선하는 부드럽고 지속적인 스트레칭입니다. 이러한 방향성 스트레칭은 목 긴장을 완화하는 데 목 돌리기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제대로 수행하면 완전히 안전합니다. 해로운 운동 세 번째, 무거운 중량의 레그 프레스 머신. 어떤 헬스장에 가든 레그 프레스 머신에 줄을 선 노인들을 볼 수 있으며 종종 인상적인 양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앉아서 지지받기 때문에 스쿼트보다 안전하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지만 이 평판은 완전히 부당합니다. 저는 136kg의 레그 프레스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던 69세의 전직 건설 노동자 민준 씨를 치료했던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튼튼한 다리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는 양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과 허리 아래쪽의 추간판 탈출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레그 프레스 머신은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레그 프레스 머신에 앉아 무거운 무게를 밀 때 허리 아래쪽이 둥글게 되고 골반이 뒤로 기울어집니다. 후방 골반 경사라고 불리는 이 자세는 요추 디스크에 엄청난 압축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것은 윗몸 일으키기 중에 만들어지는 손상적인 자세와 유사하지만 수백 파운드의 저항이 추가됩니다. 둘째, 레그 프레스 머신은 실제 상황에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게를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은 기능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잘못된 힘의 감각을 만듭니다. 몸은 등이 둥글게 된 채 앉아서 엄청난 무게를 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레그 프레스의 가동 범위는 종종 무거운 하중해서 무릎을 깊은 굴곡 상태로 강제합니다. 이것은 무릎 관절, 특히 무릎뼈 뒤의 연골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연골 마모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이것이 관절 퇴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제 많은 환자들은 부상을 입는 순간까지 레그 프레스 머신에서 강하고 유능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계는 무게가 유도되고 지지되기 때문에 잘못된 안정감을 주지만 몸은 여전히 취약한 자세에서 모든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더 효과적인 대안은 지지를 위해 의자를 사용하는 맨몸 스쿼트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튼튼한 의자 앞에 서십시오. 천천히 의자에 등을 대고 앉았다가 1초간 멈춘 다음 다리 근육을 사용하여 일어서십시오. 가슴을 들고 무릎이 발끝을 따라가도록 하십시오. 이 움직임 패턴은 의자, 변기에서 일어나거나 차에 타고 내리는 것과 같은 일상 활동에 필요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적절한 움직임 패턴을 가르치면서 다리의 기능적인 힘을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중만 들어 올리기 때문에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저항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의자 스쿼트가 너무 쉬워지면 가벼운 덤벨을 들거나 바닥 자세에서 더 오래 멈춤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 다리가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하는 동안 다른 쪽 다리로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는 한쪽 다리 변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무게의 양보다 움직임의 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맨몸으로 완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손상된 자세로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보다 무한히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해로운 운동 네 번째.
거꾸리 운동기구와 거꾸로 매달리기. 이것은 제가 환자들로부터 종종 반발을 받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꾸리 요법은 등 통증과 척추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크게 홍보되었기 때문입니다. TV 광고와 온라인 광고는 행복한 노인들이 거꾸로 매달려 등 통증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행히도 현실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3개월 전 경자 씨는 거꾸리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중 갑작스러운 심한 눈통증과 시력 변화를 경험한 후 제 응급 클리닉에 왔습니다. 만성등 통증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시작된 것이 안과 방문과 시력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인 급성 폐쇄각 녹내장 진단으로 끝났습니다. 거꾸로 매달리거나 심지어 가파른 거꾸로 된 각도로 있을 때 몸에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혈액이 머리로 몰려 뇌와 눈의 압력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심장은 중력에 대항하여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혈압은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이러한 효과는 특히 위험합니다.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심혈관 질환, 고혈압 또는 녹내장이나 황반변성과 같은 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꾸리 운동 중 혈류와 압력의 극적인 변화는 심장마비, 뇌졸중, 망막 박리 또는 녹내장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단된 심혈관이나 눈 문제가 없더라도 거꾸리 운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거꾸리 요법으로 인해 심한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방향 감각 상실을 겪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일부는 똑바로 서려고 하다가 넘어져 추가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거꾸리 요법이 등 통증에 대한 지속적인 완화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있는 동안 척추에 대한 견인 효과로 일시적인 완화를 느낄 수 있지만 이 이점은 똑바로 돌아오자마자 사라집니다. 거꾸리 운동이 척추 정렬이나 디스크 건강에 영구적인 긍정적 변화를 만든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척추 감압을 위한 더 안전한 대안은 세상을 거꾸로 뒤집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 중 하나는 누워서 하는 숫자 4 스트레칭입니다. 양 무릎을 구부린 채 등을 대고 누우십시오. 오른쪽 발목을 왼쪽 허벅지 무릎 바로 위에 놓으십시오. 다리 사이로 손을 뻗어 왼쪽 허벅지를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당기십시오. 30초간 유지하고 반대쪽에서 반복하십시오. 또 다른 훌륭한 선택은 손과 무릎을 대고 하는 고양이 소 스트레칭입니다. 중립 위치에서 시작하여 머리와 꼬리뼈를 들어 올리면서 등을 천천히 아치형으로 만드십시오. 다음으로 머리를 내리면서 척추를 천장 쪽으로 둥글게 만드십시오. 이 자세 사이를 10회에서 15회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이러한 움직임은 부드러운 척추 이동성을 제공하고 거꾸리 운동과 관련된 위험 없이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척추가 하도록 설계된 움직임이며 매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로운 운동 5번째. 목 뒤로 하는 숄더 프레스와 랩 풀다운. 이 범주의 운동은 어깨를 가능한 가장 취약한 자세 중 하나에 놓지만 저는 여전히 트레이너들이 노인들에게 이것을 추천하는 것을 봅니다. 목 뒤에서 무게를 들거나 저항을 당겨야 하는 모든 운동은 문제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저는 71세의 은퇴한 간호사인 현숙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트레이너가 자세를 개선해 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목 뒤로 하는 랩 풀다운을 해왔습니다. 더 나은 자세 대신 그녀는 수술적 복구와 6개월의 재활이 필요한 대규모 회전근가에 파열을 겪게 되었습니다. 목 뒤로 손을 뻗어 머리 위로 무게를 누르거나 발을 뒤에서 당겨 내릴 때 어깨 관절은 극심한 외회전과 외전 상태로 강요됩니다. 이 자세는 어깨 관절을 안정시키는 작은 회전근가에 근육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근육들은 이미 수십 년간의 사용과 연령 관련 변화로 약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목 뒤로 손을 뻗기 위해 팔을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자세로 강제해야 합니다. 어깨는 특히 하중해서 이 극단적인 가동 범위에서 힘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회전근가의 근육은 늘어나고 취약해지는 반면 어깨 관절 자체는 충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노인들에게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수년간의 책상 작업과 휴대폰을 내려다보는 것으로 인해 거북목 자세를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목 뒤로 손을 뻗는 것이 어깨와 등 위쪽에 더욱 스트레스를 줍니다.
목 뒤로 하는 운동은 또한 움직임 자체 동안 나쁜 자세를 조장합니다. 머리 뒤로 손을 가져가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을 앞으로 빼고 등 위쪽을 둥글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운동이 이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세적 이점을 무효화합니다. 안전한 대안은 어깨가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몸 앞쪽에 저항을 두는 것입니다. 어깨 강화를 위해 가벼운 무게로 앉아서 하는 덤벨 프레스를 시도해 보십시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똑바로 앉아 어깨 높이에서 가벼운 덤벨을 똑바로 위로 누르십시오. 전체 움직임 동안 무게를 몸 앞에 두십시오. 목 뒤로 하는 풀다운 대신 광배근 강화를 위해 저항 밴드로 앉아서 하는 로우를 하십시오. 다리를 뻗고 앉아 발 주위에 저항 밴드를 감싸십시오. 경합골을 함께 쥐어짜면서 밴드를 갈비뼈 아래쪽으로 당기십시오. 이것은 랩 풀다운과 같은 근육을 작동시키지만 훨씬 더 안전한 자세에서입니다. 벽 슬라이드는 등 위쪽을 강화하면서 자세를 개선하는 또 다른 훌륭한 대안입니다. 등을 벽에 대고 서서 등, 머리, 팔을 표면에 접촉시킨 채로 팔을 벽 위아래로 미끄러뜨리십시오. 이것은 자세를 개선하는 근육을 강화하면서 적절한 어깨 역학을 가르칩니다.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운동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저항 훈련은 관절이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몸 앞쪽에서 하십시오. 해로운 운동 6번째. 고충격 활동과 딱딱한 표면에서의 달리기. 이 권장사항은 종종 제 환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는 보편적으로 건강한 운동으로 홍보되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와 같은 딱딱한 표면에서 할 때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작년에 저는 은퇴 후 몸매를 되찾기 위해 하프 마라톤 훈련을 하기로 결심한 63세의 회계사 상호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도시보도에서 격일로 4km를 달리며 피트니스에 대한 자신의 헌신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3개월의 훈련 후 그는 심각한 연골 손실을 동반한 진행성 골관절염으로 밝혀진 심한 무릎 통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달리기 시절은 끝났고 그는 결국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60세 이후 고충격 운동의 문제는 관절이 이미 평생 동안 수백만 번의 충격력을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달리는 동안 내딛는 모든 걸음은 체중의 3배에서 4배에 해당하는 힘을 생성합니다. 만약 당신의 체중이 82kg이라면 각 달리기 걸음은 관절에 246kg에서 328kg의 힘을 가합니다.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은 나이가 들면서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혈액 공급이 없어 손상되면 매우 느리게 치유됩니다. 딱딱한 표면에서의 반복적인 충격은 이 대체 불가능한 연골을 점차 마모시켜 뼈와 뼈가 맞닿게 하고 관절염을 유발합니다. 뼈 또한 나이가 들면서 밀도가 낮아져 스트레스 골절이 더 발생하기 쉽습니다. 저는 60대와 70대의 달리기를 시작하여 엉덩이, 정강이기, 발 스트레스 골절을 겪은 수많은 환자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치유하는 데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며 종종 만성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심혈관계도 도전에 직면합니다. 심장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이 필요하지만 고강도 달리기의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는 기저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기 중 심박수와 혈압의 급격한 증가는 취약한 개인에게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안은 관절을 파괴하는 충격 없이 훌륭한 심혈관 혜택을 제공합니다. 빠른 걷기는 60세 이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상당한 심혈관제 혜택을 제공하고 다리를 강화하며 균형을 개선하고 제대로 할 경우 거의 부상 위험이 없습니다. 걷기에서 최대한의 이점을 얻으려면 머리를 들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편안한 거리에서 시작하여 속도보다는 시간을 점차 늘리십시오. 여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속도로 30분에서 45분 걷기는 훌륭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수영과 수중 에어로빅은 더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뛰어난 대안입니다. 물의 부력은 충격력을 최대 90%까지 줄이면서
근력 강화를 위한 훌륭한 저항을 제공합니다. 물의 정수압은 또한 붓기를 줄이고 순환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정식 자전거나 야외 자전거 타기는 최소한의 관절 충격으로 훌륭한 심혈관 운동을 제공합니다. 앉은 자세는 엉덩이, 무릎, 발목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도 심장과 다리에 훌륭한 운동을 제공합니다. 일리프티컬 머신은 충격 없이 달리기와 같은 움직임을 제공하기 때문에 또 다른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자세를 사용하고 손잡이를 너무 꽉 잡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는 상체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로운 운동 7번째. 무거운 데드리프트와 바벨 스쿼트. 이것은 제 목록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항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무게로 하는 근력 운동이 노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근력 운동이 근육량과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데드리프트와 무거운 바벨을 이용한 스쿼트와 같은 전통적인 파워리프팅 동작은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자신의 체중만큼 데드리프트를 하겠다고 결심한 67세의 전직 운동선수 제호 씨를 치료했던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바벨에 계속해서 더 많은 원판을 추가하며 제호 씨의 힘과 결단력을 칭찬하는 젊은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기록을 경신하려던 시도 중에 제호 씨는 허리 아래쪽에서 무언가 펑 하는 것을 느끼고 즉시 고통 속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MRI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신경근 압박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제호 씨는 6주 동안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었고 수개월의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힘을 증명하려는 탐구는 그의 독립성을 앗아갔고 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엄청난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무거운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는 척추에 엄청난 압축력과 전달력을 가합니다.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기 위해 몸을 구부리거나 어깨에 무게를 얹고 스쿼트할 때 척추 디스크는 평방 인치당 450kg을 초과할 수 있는 힘에 노출됩니다. 건강한 척추를 가진 젊은 운동선수들은 이러한 힘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령 관련 디스크 퇴행이 있는 노인들은 문제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엉덩이와 발목에 어느 정도의 이동성 제한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적절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자세를 취할 수 없을 때 척추는 해서는 안 될 방식으로 움직여 보상합니다. 이 보상 패턴은 부상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무거운 리프팅은 또한 노인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만듭니다. 무거운 리프팅 중에 숨을 참는 발살바 숙이는 혈압을 300mm 수은주 이상으로 치솟게 할 수 있습니다. 기저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이것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리프팅을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하게 만드는 자존심 요인도 있습니다. 특히 제 남성 환자 중 많은 수가 남성성을 증명하거나 젊은 시절을 되찾기 위해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고 잠재적인 결과에 비해 가치가 없는 위험을 감수하게 만듭니다. 안전한 대안은 치명적인 부상 위험 없이 근력 운동의 모든 이점을 제공합니다. 맨몸 운동과 가벼운 저항 훈련은 노인들에게 훨씬 더 적절하고 효과적입니다. 안전하게 다리 근력을 키우려면 먼저 맨몸 스쿼트를 마스터하십시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의자에 앉는 것처럼 몸을 낮추고 가슴을 들고 무릎이 발끝을 따라가도록 하십시오.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깊이 내려가십시오. 이 움직임 패턴은 일상활동에 필수적이며 준비가 되면 가벼운 덤벨을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데드리프트 대신 후방사슬 근력을 위해 힙힌지 움직임을 시도해 보십시오.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서서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가슴을 들고 엉덩이 관절에서 경첩처럼 움직이십시오. 중립 척추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멀리 내려간 다음 엉덩이 근육을 쥐어짜면서 서 있는 자세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은 데드리프트와 같은 움직임 패턴을 가르치지만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 하중 없이입니다. 저항밴드는 근력 곡선에 맞는 가변 저항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력 훈련의 훌륭한 도구입니다. 저항은 가동 범위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가장 가볍고 움직임을 통해 더 강해짐에 따라 증가합니다. 이것은 자유 중량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면서도 훌륭한 근력 강화 자극을 제공합니다.
완벽한 자세로 수행하는 가벼운 덤벨 운동은 노인들에게 무거운 바벨 운동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훨씬 더 나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부상 위험을 줄이면서 덤벨로 모든 근육 그룹을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은 근력 운동이 삶을 더 좋게 만들어야지 삶을 바꾸는 부상의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적인 힘을 만드는 것이지 파워리프팅 기록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60세 이상 성인을 위한 안전한 운동 원칙. 이제 가장 해로운 7가지 운동 습관을 다루었으니 60세 이후 모든 피트니스 결정을 안내해야 할 기본 원칙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양이나 강도보다 움직임의 질을 우선시하십시오. 가벼운 저항으로 완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나쁜 자세로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보다 무한히 더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반복은 완전한 통제와 적절한 정렬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통증 신호를 존중하십시오. 통증은 몸에서 나가는 약함이 아니라 몸이 잠재적인 손상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통증을 유발하면 즉시 중단하고 대안을 찾으십시오. 셋째, 일상 활동으로 이어지는 기능적인 움직임에 집중하십시오. 최고의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고 식료품을 나르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 생활과 관련 없는 어떤 헬스장 운동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넷째, 강도보다 일관성을 강조하십시오. 간헐적으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보다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몸은 간헐적인 영웅적인 노력이 아니라 일관되고 점진적인 과부에 적응합니다. 다섯째, 항상 적절하게 워밍업하고 충분히 쿨다운 하십시오. 조직은 운동을 준비할 시간과 그 후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워밍업은 점진적으로 심박수를 높이고 관절을 가동 범위로 움직여야 합니다. 60세 이후 운동의 목표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될 운동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러한 위험한 운동 실수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60세 이상의 모든 사람과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부상으로부터 당신을 구하고 독립성을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건강과 이동성은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7가지 해로운 운동 습관을 피하고 더 안전한 대안을 채택함으로써 여러분은 통증 없는 움직임과 지속적인 독립성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운동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생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내고 활동적으로 지내십시오. 다음 내용에서는 60세 이후 관절 건강과 운동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필수 보충제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